성관계를 할 때 섹슈얼 페인, 통증이 있을 때를 성교통증이라고 합니다. 가임 연령 한 8에서 28%로 굉장히 흔하고 여성이나 그 파트너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성교통은 주로 외음부, 질, 전정, 자궁경부, 자궁 부속기, 골반 근육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배하는 신경에 관련돼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교통증을 설명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음부 통증, 이게 불바가 외음부거든요. 외음부의 통증, 불보디니아, 성교통, 성관계를 할 때 아프다, 디스파르니아, 그 다음에 질경련증, 베지니스무스,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통증의 원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교통의 용어가 발전을 했습니다. 성교통 중에 특히 외음부가 통증이 있는 걸 불보디니아라고 하는데 원인은 염증, 호르몬의 변화, 신경의 원인, 근골격계, 발생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심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관련돼 있고 여성의 삶의 질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음부통, 만성 외음부 통증, 불보디니아, 크로닉 불바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바가 외음부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디니아가 고통의 그리스의 고통의 여신인 오다인에서 이 외음부와 오다인이 합쳐서 불보디니아라고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파피루스 같은 고대 문헌에서 이런 글을 찾아볼 수가 있고 최초로 과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토마스가 외음부 일부에 점막을 공급하는 신경의 과도한 감수성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특히 전정이나 한쪽 소음순에 국한되더라. 이렇게 먼저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스캔스닥트라고 하는데 이 스캔인데 페리유레스랄 글랜드거든요. 그 요도 쥐에 있는 샘인데 이 페리유레스랄 글랜드를 지칭한 이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는 스캐네가 외음부의 과민성, 그러니까 외음부가 너무 슈퍼 센시티브, 너무 과민하다. 그러니까 그냥 만졌을 때 보통 사람이 안 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졌을 때 너무 아파하더라. 그래서 이 진찰하는 손가락이 과민한 부위에 닿았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서 이럴 때 불보디니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됐고요. 그 외에도 디스파르니아, 베지니스무스가 있는데 디스파르니아는 성관계 인터코스를 할 때 통증이 있는 걸 디스파르니아라고 특히 하는데 성교통, 성교중 통증 이렇게 표현하고 1878년에 로버트 반스가 어떤 저널에서 클리니컬 히스토리 오브 더 메디컬 앤드 서지컬 디시즈 오브 더 우먼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지니스무스라는 말은 성교를 방해하는 질 근육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베지니스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1862년에 심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음부 통증에 대한 염증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외음부 처음에는 염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포칼 불바이티스, 베스티블라, 아데나이티스, 아이티스가 다 염증이거든요. 이 아이티스 염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염증은 그 원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원인이더라. 그래서 그 염증이라는 단어를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성교통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나이,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트라우마나 질환이 있는지, 성교통인지 질경련증인지 구분을 하고 탐폰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질경련증이 1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그리고 질경련증이 1차적으로 처음부터 생겼는지 아니면 안 생기다가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디니아가 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디니아가 이 통증이 불바에서 생기는지 외음부에 생기는지 전정, 베스티블에 생기는지 또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과거에 성추행이나 엄격한 가족이나 종교 같은 교육을 받았는지,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첫 성교를 했을 때 질이 너무 작거나 음경이 너무 컸는지, 통증이 심했는지, 질이 찢어졌는지, 출혈이 있었는지, 임신과 관계가 있는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혹은 에이즈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인과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성기가 손상된 과거력이 있는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는지, 질경련증에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삽입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 삽입할 때 통증 때문에 불안한지, 그 전에 치료를 시도한 시간과
타입이 어떤 치료를 했는지, 성관계를 했을 때 그 관계 과거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성기능 점수가 어떤지를 체크를 합니다. 질경련증이 있을 때 1차적인지 2차적인지를 구별하게 되는데, 1차적에는 성관계를 할 때 항상 통증이 지독이 심해서 불가능했을 경우,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벽을 치는 것 같이 아플 경우, 그다음에 2차적에는 성관계를 처음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생길 경우 2차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시작된 시점이 캔디다 감염 후인지 분만 후인지 성기의 트라우마를 받은 다음에는 폐경 후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성교통의 정도가 성관계는 가능하지만 통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성관계가 아예 불가능한지, 그다음에 질에 어떤 탐포를 썼을 때 통증이 있었는지 아닌지, 아예 삽입이 안 됐는지, 그다음에 성관계 도중에 통증 정도가 이제 1에서 10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1은 통증이 없다고, 5는 중간 정도, 10은 너무 심해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정도를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 버닝, 타는 듯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외음부 전정 증후군은 1980년도에 프레드리와 우드루프가 전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발표했고, 통증과 가장 관계에 있는 해부학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프레드리는 외음부 전정 증후군 VVS라고 하는데 불보 베스티뷸라이티스 신드롬이라고 단어를 했고, 여기도 아이티스 염증이 들어가죠. 외음부 통증이 있는 28명의 여성을 발표를 했는데 전정에 국한됐고 만지면 통증과 관련된 전정 소견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는 외음부 통증과 관련된 연구에서 획기적인 탁월한 학회가 된 국제 외음부 질환 연구에, 이게 ISSVD라고 하거든요. 이런 학회를 처음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ISSVD는 이제 GVD라고 제너럴라이즈드 불포디니아라고 첫 번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만성의 외음부에 불편함이 있고, 환자가 자결감이나 따끔거림, 그다음에 자극적이고 원시적인 감각을 특징을 하는 그런 증상을 있을 때 GVD라고 진단을 내는데, 이게 버닝 센세이션, 타는 듯한, 그다음에 스팅잉, 찌르는 것 같은 따끔거림, 이리테이션, 이리테이팅, 자극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을 GVD라고 진단했습니다. 베스티뷸로디니아가 이제 전정통인데 1992년도에 외음부 통증에 대한 검토를 해서 피부병, 감염, 염증, 신경통의 역할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염증하고만 관계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아이티스, 염증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래서 베스티뷸라이티스를 베스티뷸로디니아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1999년 이전에는 베스티뷸라이티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베스티뷸라이티스 잘 안 쓰고 베스티뷸로디니아 통증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ISSVD가 외음부 통증에 대한 용어를 확장을 해요. 그래서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자극이 있으면 프로보크드, 자극이 없으면 언프로보크드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했으면 로컬라이즈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했으면 제너럴라이즈드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보크드, 뭔가 이렇게 만졌거나 염증이 있었거나 그래서 생긴 프로보크드고, 베스티뷸로디니아를 PVD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냥 아무 자극이 없어도 그냥 통증이 있을 때 그러면 GVD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호르몬, 염증, 신경, 근골격계, 유전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1차적으로 생겼느냐 2차적으로 생겼느냐, 그 다음에 가끔 인터미턴트하고 가끔 통증이 있느냐, 계속 통증이 있느냐, 퍼시스턴트 있느냐, 그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불보디니아에 관련되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요인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동반질환이나 통증 증후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증성 방광 증후군이 있거나 섬유 근육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축두 하악 장애가 있을 때, 유전적이거나 호르몬, 그다음 염증, 근골격계, 골반 근육 활동성이나 근막이나 생체 역학적으로, 신경적으로 뇌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말초에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서 기분이나 대인관계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조적으로 회음부가 내려오면서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불보디니아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교통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있을 경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골반저가 과활동이다 이럴 경우는 골반저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근육 이완제, 예를 들어
이게 디아제팜이 항불안제, 항우울제인데 이것을 차약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리베이트 애니머슬, 아까 그 근육에 보톡스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호르몬 피임약을 사용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호르몬 약을 중단하고, 그다음 전정 부위에다가 국소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섞은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면 치료가 잘 됩니다. 외우부 통증에 대한 유병률을 보면 가임기 여성의 8에서 28%, 그리고 미국에서 성교통만 보면 유병률이 한 3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6개월간 치료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8,86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좀 되는 거죠. 병원비, 보험금, 휴가비, 교통비가 포함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외음부 통증의 보수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 연간 비용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한 310억에서 720억 불을 여성들이 진료비로 쓰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폰테는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다른 피부 질환이나 외음부 질환을 가진 여성보다는 삶의 질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를 했고 입증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음부 통증에 대한 현대의학의 이해의 역사는 굉장히 짧고요. 여성의 성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느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용어가 정립된 지 한 12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성적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외음부에 국한된 통증이 신경이라든가 근골격계, 호르몬, 그다음에 피부나 염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불보디니아가 여성의 일생 동안 매우 흔하고, 더 많은 의료 제공자들이 그걸 인식하고 교육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솔루션을 더 잘 제공하는 게 좋겠다. 것이 결론입니다.